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형외과 전문의 윤용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어지럼증 생기는 이유, 보통 여성분들 하면, 현기증, 빈혈인가? 보통 이러고. 남자분들은 뭐 이석증이라든가 귀를 또 의심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게 경추 때문에 그렇다니까 굉장히 의아한데요. 그 일반 어지럼증과 경추로 인한 어지럼증, 분명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지럼증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뇌나 혹은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데요. 경추신경성 어지럼증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호전이 안 되는 사람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특히나 경추신경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유가 목에 있는 디스크 때문에 경추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거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런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고개를 내려서 우리가 머리를 좀 감고 일어난 다음에 그때 어지러움이 발생할 때 그럴 때는 혈관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뇌와 귀의 어지럼증, 그리고 또 경추신경의 어지럼증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아픈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지러운 줄 알았는데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어지럼증의 증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미용실에서 잠깐 어지러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죽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요. 단순한 어지러움과 두통과 동반된 어지러움 혹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낙상을 입게 돼요, 환자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지러움증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계속 지속적인 낙상을 입으면서 2차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원인을 몰라서 치료를 못한 다음에 환자가 방치가 돼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더니 죽고 싶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지럼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낙상이라든가 또 2차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인데 혹시 말이죠. 이 경추신경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자가 진단을 먼저 좀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혹시 구분이 될까요? 네, 경추신경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를 보시면은 의자는 아래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선을 정면으로 보고 한 곳을 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때 머리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몸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몸이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통과 동반된 어지럼증인데요. 두통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한쪽에 동반된 편두통과 동반된 어지럼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외상 후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인데요. 이런 외상 후에 발생하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인데 굉장히 경미하게 다쳤어요. 뒤에서 후방추돌 이후에 뭔가 좀 어지럽고 뭐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눈까지 좀 불편하다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우리가 안구의 움직임에도 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선생님 여기까지 아파요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어지럼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경추신경 어지럼증 그리고 혹은 우리 근골격계 질환까지 모두 포함해서 쉽게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어지럼증이 왜 발생했나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과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이런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인대나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분 정도 혹은 30초 정도 자세를 바꿔주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쉽진 않으니 저녁에 우리가 침대에서 어깨 높이까지 기대고 그다음에 머리를 떨어뜨려서 내 머리에 무게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 밖으로 머리를 좀 노출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늘어뜨리는 것. 네, 맞습니다. 주의점은 없어요? 그때 어지럼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자세인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가장 쉬운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서 앉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무게 때문에 경추에 무게가 실려서 자세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죠. 근데 팔걸이가 있는 의자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어떻게 됐을 때 목에 가는 로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근력 강화 운동도 말씀이 나오는데 네. 근력은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근력은 이제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드려서 가장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등척성 강화 운동이라 그래서 내 몸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을 머리에 댄 다음에 앞으로 밀어주는 운동,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대고 나서 밀어주는 운동, 예. 각 방향에 따라서 4가지에서 6가지 운동을 통해서 그런 근력을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 경추와 함께 목과 안구 쪽을 자세하게 보시던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경추신경성 어지럼증과 안구와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안구 진탕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방향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추신경과 연관된 경우에는 횡으로 튀게 되고요. 그리고 고개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바뀔 때 눈알이 튀는 방향이 좀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법 관련해서 뭐 스트레칭, 근력 강화 이런 분도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눌 때 충분한 또 영양 섭취를 해라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어떤 식의 영양 섭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예. 가장 흔히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C와 D가 되는데요. 네.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몸에서 재생을 하고 또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근육과 인대에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기 위해서 네.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아하. 필요한데요. 이 콜라겐 성분의 합성에 필요한 게 비타민 C가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골다공증이나 그 다음에 골연화증을 예방하는 치료로 쓰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까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힘이 막강하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려보고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이미 발생한 경추신경 어지럼증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크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는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와 도수 치료, 그 다음에 뭐 근육 내 자극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는 우리가 중증도와 그리고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게 5년, 1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롤루나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일단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을 하고요. 네. 근데 환자가 좀 일상생활에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실 때는 저희가 도수치료나 뭐 충격파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네. 우리가 좀 잘 치료가 오랫동안 안 돼서 근육까지 망가진 경우에는 근육 내 자극술이라는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지럼증 중에서도요, 이 경추신경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 윤효년 원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